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앉아 있을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가 스르륵 꺼지네요. 방금 그 사람에게 정말 긴 카톡 하나를 보냈거든요. 그동안 마음에 쌓아뒀던 서운함, 불안함, 하고 싶었던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거의 장편 소설 수준으로 타자를 쳤을 겁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죠. 1분, 10분, 1시간. 채팅방을 켰다 껐다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상대방 프로필 사진을 괜히 눌러보고 읽음 1분 표시가 없어졌나 확인하죠. 그런데 세상에나 숫자 1은 없어졌는데 답장은 없네요. 이른바 일십을 당한 거죠.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는 안일십 상태로 몇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가슴이 턱하고 막히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영화처럼 펼쳐질 겁니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질렸나? 혹시 다른 여자랑 있나? 아이고,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순간이죠. 그러다 못 견디고 결국 그 침묵을 메우려고 또 카톡을 보냅니다. 왜 답이 없어? 바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고개가 절레절레 끄덕여지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는 오늘 남자라는 종족을 대표해서 우리 남자들의 속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좀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를 믿고 일단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차분히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찔리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 남자들 말이죠. 사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넘치는 열정과 진심, 그 구구절절한 긴 메시지가 때로는 사랑을 키우기는커녕 남자의 감정을 가장 빠르게 식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참나. 억울하시죠? 아니,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죄야? 싶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표현하고 많이 공유할수록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남녀 관계의 심리학, 특히 우리 남자들의 그 단순한 뇌 구조 속에서는 그게 정반대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과도한 정보와 감정의 홍수는 연결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무슨 연애 고수들이나 쓰는 얄팍한 밀당 기술이나 마음에도 없는 쿨한 척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치유와 마인드 세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도대체 왜 우리 남자들은 그 긴 카톡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지, 왜 적절한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가지는지 그 남자들의 본능적인 심리를 파헤쳐 드릴 겁니다. 남자라는 동물은 참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논리적이고 간결한 것에 반응합니다. 감정이 섞인 긴 글을 보면 뇌에서 해석 불가 오류가 뜨거나 아, 이건 또 무슨 숙제지? 하고 도망가고 싶은 본능이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그 긴 편지가 우리에겐 압박 면접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짧고 강력한 메시지들, 일명 설탕 발린 총알들이 왜 남자의 심장을 저격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짧은 문장들은 그 남자가 당신을 다시 궁금해하게 만들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며 무엇보다 구겨졌던 여러분의 자존심과 주도권을 다시 우아하게 가져오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고수들만 안다는 비밀, 부제의 미학에 대해서도 살짝 큐레이팅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내가 없음으로써 나의 존재감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핸드폰만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여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내면의 힘을 가진 단단한 여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남자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상황을 리드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그 남자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법 같은 문자 기술들을 배우기 전에 우리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도대체 애에 관한 질문이에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 보내야 하는데요? 라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잠깐만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는 바람 한 번에 그냥 뽑혀 나가는 법이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도대체 애, 구구절절 진심을 담아 쓴 수천 자의 편지보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없는 그 침묵이 남자의 마음을 더 후보리 뒤흔드는지 말이에요. 참나, 억울하죠.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썼는데 남자는 단답형 문자 하나에 더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연애 고수들이 말하는 밀당이나 여우지 같은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아주 깊은 신면, 그 본능적인 심리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남자와의 카톡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그림자라는 놈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 벌써부터 오빠 심리학 강의하러 왔어? 하실까 봐 겁나는데 걱정 마세요.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커다란 거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거울의 앞면이 아니라 거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부분,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라는 녀석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 마음속 깊은 지하실에 꽁꽁 가둬둔 감정들이에요. 질투, 집착, 나약함, 이기심, 혹은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 간절한 욕구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어른이 되면서 이런 감정들을 나쁜 거야, 부끄러운 거야라며 무의식이라는 창고에 처박아둡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창고 문이 연애만 하면 스르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의 이 그림자를 상대방 남자에게 투사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남자의 무심함이나 냉정함을 볼 때 유독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미워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화가 나는 이유가 그 남자가 정말 나쁜 놈이라서라기보다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나약한 어린아이가 자극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남자가 연락이 뜸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긴장문의 카톡을 보냅니다.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연락은 기본이라고. 나는 오빠 믿었는데. 자, 이렇게 타자를 치고 있을 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이성적인 여러분이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 지하실에 갇혀있던 그 그림자, 즉 사랑받지 못할까 봐 겁에 질린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남자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눈치챈다는 겁니다. 헐, 남자들이 그렇게 예리하냐고요? 아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 긴 문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무거운 에너지, 그 끈적한 불안감을 감지하는 순간 남자는 대화가 아니라 압박을 느낍니다. 아, 이 여자 지금 감정적으로 나한테 의존하고 있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남자의 마음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긴 문자는 사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토해내는 배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아픈 팩트 폭격이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의 이 요동치는 그림자를 잠재우고 진짜 매력적인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기둥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스토아, 쉽게 말해 평정심의 기술입니다. 어려운 말 다 빼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이거면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밤새도록 울고 친구들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그 남자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겨도 그 남자가 지금 당장 핸드폰을 집어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자 철저히 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니들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억지로 붙잡으려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 답장이 안 와? 왜 나를 안 좋아해? 하면서요. 이건 마치 날씨한테 비 오지 마 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비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멈추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우산을 쓸지 아니면 비를 맞으며 춤을 출지 결정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스토아적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행동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는 100%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권력이에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 긴 문자를 꾹 참고 지워버리는 순간, 그리고 대신 아주 쿨하고 짧은 문자를 보내거나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구구절절 해명하고 매달리고 화내는 문자를 보낸다는 건 사실상 내 마음의 안방 열쇠를 그 남자 손에 쥐어주는 꼴이나 다름없어요. 자, 여기 내 행복의 열쇠가 있어. 내가 답장을 주면 난 행복할 거고, 안 주면 난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제발 돌려줘. 라고 애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진정한 내공이 있는 여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잔잔한 호수 같아요. 남자가 돌멩이를 던지든, 무심히 말든, 바람이 불든, 표면에는 잠깐 물결이 일지 몰라도 그 깊은 속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보내는 건 관심과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금 내 기분 좋은 상태를 가볍게 나누기 위함이죠. 나는 내가 답장을 하든 말든 오늘 내 하루는 충분히 즐겁고 빛나고 있어. 이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여자. 남자들은 이런 여자에게 미칩니다. 왜냐면 자기 손에 딱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여유로움이 남자의 정복욕을 자극하거든요. 내가 연락을 안 했는데 왜 화를 안 내지? 왜 이렇게 평온하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때부터 남자는 여러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긴 문자는 나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외치는 거라면 침묵과 짧은 문자는 난 괜찮아. 너 없이도 충분히 온전해.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전자가 남자를 지치게 만든다면 후자는 남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 남자들 단순하다고 했죠? 우리는 자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여자에게는 도망가지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품격이 있는 여자에게는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이 사랑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아하고 당당한 여왕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하려는 건 기술적인 밀당이 아닙니다. 이건 내 자존감을 지키는 싸움이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훈련입니다. 그 남자가 일십을 했나요? 세상에나 그러죠. 그건 그 사람의 매너 문제지. 여러분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우아하게 여러분의 삶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나요? 그래. 이제 내가 열쇠를 쥐고 흔들어 주겠어. 오기가 좀 생기시나요? 좋습니다. 그 마음 딱 붙잡고 계세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제가 약속드린 그 강력한 무기들, 남자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 연한 가시에 설탕 발린 총알들을 하나씩 장전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평온하고 유연한 마음가짐, 즉 스토아적인 태도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아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흥미로운 법칙,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놈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왔다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본능이 있고, 특히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 참 단순하면서도 까다로운 존재들입니다.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항상 먼저 카톡을 보내고 항상 더 길게 답장하고 언제나 그 남자가 부르면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5분 대기조처럼 군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 남자가 가진 정복하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를 가차없이 빼앗아 버리는 셈이 됩니다. 게임으로 치면 시작하자마자 치트키 써서 엔딩을 봐버린 거죠. 재미가 있겠어요? 없죠. 남자는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해하고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라며 파고들 틈이 있어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틈을 장문의 메시지와 넘치는 애정으로 꽉꽉 채워버리니 남자는 더 이상 궁금할 게 없는 겁니다. 대낮 태양 아래 모든 게 들여다보이는 사막처럼 신비감이 제로가 되는 순간 매력도 같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참나.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다 주면 고마워야 하는데 다 주면 시시해하거든요. 이쯤에서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진짜 고수 언니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전 세계 여성들의 롤모델이 된 캐릭터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베넷을 봅시다. 그녀가 그 콧대 높은 다하시 씨에게 매달리던가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다하시님 하면서 구구절절 편지를 썼나요? 천만에요. 그녀는 절대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당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위트 있게 다하시의 말문을 막히게 했죠. 그녀의 그 도도한 침묵과 짧지만 뼈 있는 말들이 다하시라는 오만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결국엔 그를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 뭐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여자는 처음인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녀의 콧대 높은 태도가 다하시로 하여금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는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킨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에 나오는 여자들도 보세요. 그녀들은 수다스럽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를 비밀을 간직한 듯한 고요함. 그 정적인 고독감이 남자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꾸만 그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싶게 만듭니다. 여러분, 적절한 침묵과 짧은 단문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건 남자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비옥한 땅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빈 공간이 있어야 그곳을 남자의 상상력과 애정으로 채울 수 있는 법이거든요. 자,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 우리 남자들의 뇌 구조에 대해서 팩트 폭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알면 진짜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남녀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남자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과 논리에 최적화되어 세팅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여자분들의 뇌는 공감과 감정 공유에 특화되어 있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자에게 긴 카톡은 내 마음을 알아줘. 우리 서로 공감하자. 라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남자에게 긴 카톡은 자, 여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아. 라는 경보 사이렌처럼 인식됩니다. 여러분이 쓴 그 긴 글을 보는 순간 남자의 뇌에서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헐, 글자 수가 왜 이래?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다 읽고 분석해서 정답을 말해야 하는데,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을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의도와는 달리 남자는 그걸 처리해야 할 업무나 압박 면접으로 받아들입니다. 압박감을 느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도망, 아니면 회피죠. 그래서 읽고 답을 안 하거나, 알겠어. 미안해 같은 영혼 없는 단답을 던지고 상황을 종료시키려 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용량이 초과돼서 퓨즈가 나가 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반대로 아주 짧고 명료한 메시지를 받으면 어떨까요? 일단 남자는 안도합니다.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아니구나. 부담이 확 줄어들죠.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니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짧으니 궁금증이 생기죠. 밥 먹었어? 라고만 오면 응, 먹었어. 너는
하고 자연스럽게 핑퐁이 되는데 오늘 회사에서 김 대리가 나한테 눈치를 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로 시작하면 아, 그래. 힘들었겠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차이 아시겠죠? 짧을수록 남자는 더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께 카톡을 짧게 보내라, 답장을 늦게 해라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글자 수를 줄이라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마인드셋, 즉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자,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남자의 뒤를 쫓아다니는 추격자였습니다.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봐줘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쫓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평온함으로 남자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벌과 나비에게 제발 나한테 와줘. 내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라고 소리 지르나요? 아니죠. 꽃은 그냥 그 자리에 우아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향기를 뿜어낼 뿐이죠. 그러면 벌과 나비는 그 향기에 취해 알아서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요란하게 떠들고 설명하고 매달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고유의 매력, 그 차분하고 깊이 있는 분위기만 있으면 됩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 핸드폰 내려놓고 우아하게 향기를 뿜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그 향기를 담은 남자를 홀리는 실전 문자 기술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언니들. 이제 이론 수업은 끝났습니다. 머리 아픈 심리학 이야기, 뇌구조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백전백승 실전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메시지들은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연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이 무기들을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핸드폰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주도적인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이 문자들을 보낼 때는 손을 벌벌 떨거나 이러다 오빠가 화내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무심함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평온함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멘트를 날려도 그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어깨 펴고 당당한 자세로 시작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무기, 남자의 흐름을 끊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일시 정지 메시지자. 상상해 보세요. 그 남자와 카톡이 아주 잘 이어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혹은 그 남자가 뜬금없이 지금 뭐해? 하고 툭 문자를 던졌습니다. 보통 우리 착한 언니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머, 오빠가 연락했다. 하면서 심장이 쿵쿵 뛰고 1초라도 빨리 답장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허둥지둥 핸드폰을 집어들죠. 그리고는 투머치 토킹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친구랑 카페 와서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여기 분위기 진짜 좋아. 오빠는 뭐 해? 밥은 먹었어?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칼답장하고 구구절절 보고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언제나 대기 중인 쉬운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남자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아, 얘는 내가 심심할 때 찌르면 언제든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메시지, 일시 정지 기술입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 지금 뭐 좀 하느라 이따가 다시 톡할게 또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 짧은 문장이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우리 남자들의 입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진짜 대박인 게 이 한마디가 남자의 뇌회로를 완전히 꼬이게 만듭니다. 첫째, 이건 자존감의 선전포고입니다. 남자가 말을 걸었는데 여자가 대화를 일시 정지시킨다는 건 남자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입니다. 보통은 남자가 바쁘다고 하고
여자가 기다리는 게 흔한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판을 뒤집는 겁니다. 이 메시지에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내 삶은 너보다 중요해. 나는 내 할 일이 있고 내 스케줄이 우선이야. 내가 연락했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너에게 달려가지 않아. 헐, 남자들은 이런 태도에 본능적으로 위축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느낍니다. 이 여자, 높은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는 거죠. 명품이 왜 줄을 세우나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예약제 명품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둘째,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여러분이 나 친구랑 떡볶이 먹어 라고 말해버리면 남자는 더 이상 상상할 게 없습니다. 아, 떡볶이 먹는구나. 끝. 하지만 나 지금 뭐 좀 하느라 바빠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남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뭐지? 뭐 하느라 바쁜 거지? 일하나? 아니면 혹시 다른 남자 만나? 친구들이랑 노나? 재밌나? 이 모호함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두세 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 그 시간 동안 남자는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며 여러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안달이 나니까요. 사랑은 원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없을 때 자라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해주는 동안에는 사랑이 싹 틀 틈이 없어요. 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름으로써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궁금해할 시간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셋째,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는 순간 다음 대화의 시작은 여러분이 결정하게 됩니다. 남자는 이제 여러분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을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입장이 역전된 겁니다. 통쾌하지 않나요? 그동안 답장 기다리느라 속 태웠던 거 이제 그 남자한테 똑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시간 뒤 여유롭게 아까 일 다 끝냈어. 잘 지냈어? 라고 톡을 보내면 남자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끝에 온 연락은 보상이거든요. 도파민이 팍팍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자를 언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대화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혹은 한창 재미있어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자가 막 신나서 떠들고 있거나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일 때 딱 끊어주는 게 임팩트가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오늘 저녁에 뭐 해?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해. 시간 많아 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 대신 이렇게 보내세요. 나 지금 뭐 정리 중이라 정신이 없네. 이따 저녁쯤에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진짜로 두세 시간 동안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알림이 울려도 보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마스크팩을 붙이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투는 절대 쌀쌀맞거나 화난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바빠, 끊어, 이건 싸우자는 거죠. 우리는 우아한 여왕이지 싸움이 아닙니다. 상냥하지만 단호하게, 부드럽지만 맺고 끊음이 확실하게. 이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정도는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짧아야 합니다. 구구절절. 내가 지금 부장님이 일을 시켜서 엑셀 파일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런 설명 절대 금지입니다. 설명하는 순간 매력은 반감됩니다. 일이 좀 있어서 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언니들이 여기서 주저합니다. 그러다 오빠가 삐지면 어떡해요? 나한테 관심 없다고 오해하면 어떡해요? 참나, 걱정도 팔자입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겠어, 수고해 하고 쿨하게 넘어가거나 오, 바쁜 여자네 하고 인정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톡할게 라고 했다고 해서 삐지거나 화를 내는 남자라면 미안하지만
그 남자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어린애 같은 남자일 뿐이죠. 그런 남자는 차라리 지금 걸러내는 게 낫습니다. 진짜 괜찮은 남자, 능력 있고 자존감 높은 남자들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바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한가한 여자보다 자기 일에 몰입해서 잠깐 연락이 두절되는 여자가 훨씬 섹시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시 정지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속도대로 관계를 리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인형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고 너는 내 허락이 있어야 이 무대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내려놓은 그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갈증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게 바로 고수들의 연애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저질러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기는 장전해 드렸고, 다음 무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비밀 무기를 꺼낼 차례입니다. 앞서 일시 정지 버튼으로 남자의 애간장을 좀 태우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남자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 아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거울 요법 메시지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언니들이 꼭 마스터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착한 여자분들이 연애만 시작하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상황을 한번 볼까요? 남자가 톡을 보냅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하네. 딱 한 줄입니다. 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침대에 누워서 엄지손가락 하나로 대충 찍은 듯한 이 메시지. 그런데 우리 열정 넘치는 언니들의 답장은 어떤가요? 헐, 어떻게? 오늘 부장님이 또 괴롭혔어? 밥은 챙겨 먹었어? 내가 비타민 보내줄까? 아니면 잠깐 나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힘내. 블랙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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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이게 뭡니까? 남자는 10원어치의 에너지를 썼는데 여러분은 100만원 어치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애의 불균형, 을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냉정하게 남자 입장에서 말해드릴까요?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우습게 봅니다. 아, 얘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받아주는구나.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네. 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거울 요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남자가 보낸 딱 그만큼의 에너지, 그만큼의 길이, 그만큼의 성의로만 답장하는 겁니다. 그가 짧게 보내면 여러분도 짧게 보내세요. 그가 건조하게 보내면 여러분도 건조하게 보내세요. 그가 한참 뒤에 답장하면 여러분도 한참 뒤에 답장하세요. 거울처럼 똑같이 비춰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듣기 좋네. 아, 진짜? 재밌겠네. 이게 답니다. 너무 차가워 보인다고요? 정 없어서 남자가 떠날까봐 무서우신가요? 아이고, 제발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오히려 이게 그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비법이라니까요. 왜 이토록 단순한 말이 효과적인지 그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건 투자 대비 수익의 법칙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성비를 따지는 동물입니다. 만약 그가 피곤해 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여러분이 온갖 위로와 사랑을 퍼부어 준다면 그는 나는 노력을 안 해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투자를 안 했는데 수익이 대박 난 거죠. 그럼 앞으로 투자를 더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 푹 쉬어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면 어떨까요? 남자는 당황합니다. 반응이 왜 이러지? 예전에는 걱정해줬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성의 없이 구니까
돌아오는 것도 성의가 없구나. 원하는 반응, 관심과 사랑을 얻으려면 자기도 투자를 더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되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의 희소성을 높여줍니다. 항상 구구절절 긴 문자를 보내는 여자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같습니다. 신비감이 없죠. 하지만 짧게 핵심만 말하는 여자는 안개 속에 있는 성처럼 보입니다. 남자가 오늘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했어 라고 했을 때 누구랑? 어디서? 여자는 없어. 몇 시에 들어갈 거야? 라고 취조하지 마세요. 참나, 엄마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그냥 쿨하게 한마디 던지세요. 재밌었겠네. 끝. 더 묻지 마세요. 그러면 남자는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왜 안 물어보지? 나한테 관심이 식었나? 질투 안 하나? 그러면서 스스로 주저리주저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철수랑 영희랑 만났는데 남탕이었어. 진짜 재미없더라. 너 보고 싶었어. 보셨죠? 침묵과 단답이 오히려 남자의 입을 열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셋째, 감정의 낭비를 막아줍니다. 솔직히 그 남자의 성에 없는 문자에 이리저리 의미 부여하고 답장 고민하느라 쓴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에너지를 아끼세요. 거울 요법을 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1을 주면 나도 1을 준다. 내가 10을 주면 나도 10을 준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상처받을 일도 기대하다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공정한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실전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좀 성의 없이 합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을래? 여기다 대고. 어머, 좋아. 나 토요일도 되고 일요일도 돼. 뭐 먹을까? 내가 맛집 찾아볼까? 이러면 탈락입니다. 너무 쉬운 여자가 되잖아요. 이때 거울 요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내보세요. 글쎄, 스케줄 좀 확인해 봐야겠네. 또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무슨 바람이? 아주 짧고 시크하게. 남자가 밥이나 먹을래? 라는 가벼운 태도로 나왔으니 여러분도 시간 되면 가줄게 정도의 태도로 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아차 싶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진짜 맛있는 파스타집 찾았는데 너랑 꼭 가고 싶어서 그래. 토요일 저녁 어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게 만드는 거죠. 언니들, 기억하세요. 사랑은 탁구와 같습니다. 핑퐁이 되어야죠. 상대가 공을 살살 굴려보냈는데 혼자 강 스매시를 날리면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힘없이 툭 치면 여러분도 툭 받아치세요. 그래야 그쪽에서 이게 아닌데 하고 제대로 라켓을 잡고 공을 3개 쳐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더 큰 답장을 보내면서 혹시 그가 실망하면 어쩌지? 하고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나랑 제대로 대화하고 싶으면 더 성의 있게 굴어. 내 관심은 싸구려가 아니야. 라는 도도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가치 있는 여자를 알아봅니다. 자신의 작은 호의에도 감지덕지하며 매달리는 여자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주고받을 줄 아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어쭈, 이 여자 봐라. 만만치 않네 하는 그 긴장감이 남자의 사냥 본능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그에게서 피곤해 같은 영양가 없는 문자가 온다면 절대 문장력을 발휘하지 마세요. 그냥 웃어주거나 짧게 호응해주고 폰을 덮으세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수고했어.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안달이 나서 더 긴 문자를 보내오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관계에 을에서 갑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거울처럼 비춰주는 법을 배웠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남자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득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그가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만 하게 만드는 아주 미묘하고도 흥미진진한 기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앞서 배운 거울요법으로 남자의 성에 없는 태도를 좀 고쳐놨다면 이제는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그 남자의 심장에 불을 지를 차례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차도녀처럼 굴었다면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여자가 되어보는 거죠. 세 번째 비법, 바로 남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미치게 만드는 미스터리 떡밥 메시지입니다. 이 기술은 정말 고단수들만 아는 비기인데 오늘 우리 언니들에게만 살짝 공개하는 겁니다. 남자라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냥꾼들이 가장 못 참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눈앞에 사냥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안 보일 때 궁금해서 환장하는 게 우리 남자들입니다. 이 심리를 이용하는 아주 짧고 강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지루해졌다거나 그 남자와의 카톡이 끊길랑 말랑할 때, 혹은 그냥 그 남자의 머릿속을 나로 꽉 채우고 싶을 때 툭 하고 이 미끼를 던져보세요. 방금 갑자기 오빠 생각나서 웃었어, 또는 아까 지나가다 뭘 봤는데 딱 오빠 생각나더라. 진짜 웃겨. 자, 이 메시지를 받은 남자의 반응을 제가 1초 단위로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1초. 네, 생각했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기를 생각하며 웃었다니 싫을 리가 없죠. 그 다음 3초, 머릿속에서 급격하게 회로가 돌아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지? 내가 뭘 했나? 내 얼굴에 뭐 묻었었나? 아니면 내가 했던 농담이 이제서야 터졌나? 혹시 내 흑 역사를 본 건가? 그리고 10초 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폭발합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다음 시간에 하고 끝나는 것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인간은 완결되지 않은 정보, 즉 열린 결말을 못 견디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선 자이갈리크 효과라고 하죠. 분명히 그 남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덥석 답장을 보낼 겁니다. 무슨 일인데? 뭔데? 나 뭐 실수했어? 애 웃는데? 빨리 말해봐. 평소에 단답형으로 일관하던 그 무뚝뚝한 남자도 이 미끼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남자들은, 아니, 사실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자기 얘기를 제일 좋아하고 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인데. 그 남자가 뭔데? 하고 물었다고 해서 바로 1초 만에, 아니 사실 0.1초 만에 답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꼴입니다. 이 기술의 완성은 뜸들이기에 있습니다. 그가 낚시 바늘을 물었으면 바로 낚아채지 말고 잠깐 줄을 풀어줘야죠. 그가 궁금해 죽겠어, 빨리 말해줘 라고 안달이 날 때까지 시간을 좀 끄는 겁니다.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묶어두세요. 그 시간 동안 남자는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아, 궁금해. 미치겠네. 이 여자는 왜 말을 하다 말아? 혹시 지금 딴짓 하나? 누구랑 있지? 그 상상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존재감은 그 남자의 뇌리 속에서 풍선처럼 커집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을 엎어놨을 뿐인데 그 남자는 혼자 여러분 생각으로 머릿속을 도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성비 최강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여유롭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답장하는 겁니다. 아까 길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봤는데 오빠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서, 갑자기 오빠가 저번에 했던 말이 떠올라서,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남자의 궁금증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면 여러분을 예측 불가능한 여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다 아는 여자, 뻔한 여자에게는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애는 내가 톡 보내면 바로 답장 오고 내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착한 애야. 이렇게 정의되는 순간, 긴장감은 사라지죠.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미스터리한 톡을 던지는 여자는 다릅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무슨 세상이 들어있는 거지? 싶어서 자꾸 들여다보고 싶게 만들죠. 이건 마치 셜록 홈즈에게 사건 의뢰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는 그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데? 그게 다야. 에이, 싱겁기는. 근데 너 지금 뭐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거죠. 헐, 그렇다고 너무 자주 쓰지는 마세요. 매일매일 나 오빠 생각나서 웃었어 라고 하면 그건 그냥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가끔, 아주 가끔 관계가 좀 루즈해졌다 싶을 때나 남자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고 싶을 때 쓰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조미료 같은 거죠. 적당히 치면 맛이 확 살아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미스터리의 내용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 갑자기 오빠 때문에 기분 나빠졌어. 이런 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걸른 거입니다. 싸우자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웃었다. 재미있는 게 생각났다. 밝은 에너지를 줘야 남자가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나른한 오후, 그 남자가 사무실에서 지루하게 모니터만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이 카톡 하나가 폰에 뜹니다. 오빠, 나 방금 진짜 대박인 거 발견했는데. 오빠 생각 딱 나더라. 그 순간 그 남자의 지루했던 오후는 흥미진진한 추리 게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자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여자, 자기를 웃게 만드는 여자, 그리고 바로바로 잡히지 않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로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니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오늘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잠시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가 안달이 나서 빨리 말해줘. 라며 카톡을 연타로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즐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유 있는 여자의 진짜 고수들의 연애 방식이니까요. 이건 우리 남자 DNA에 각인된 본성을 건드리는 거라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자들 덩치만 컸지 속은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죠. 그런데 요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우리 언니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는 됐어. 라며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멋있습니다.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너무 빈틈이 없으면 남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남자는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낄 때 가장 비참해하고 반대로 자기가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때 그 여자에게 엄청난 애착을 느낍니다. 이 본능을 이용하는 최고의 한마디, 바로 이겁니다. 고마워. 오빠가 있어서 도와줘서 진짜 마음이 놓인다. 또는 역시 오빠한테 물어보길 잘했어. 든든하네. 아, 이 멘트의 위력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냥 건조하게 고마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은 능력 있는 남자야. 당신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믿고 의지해 라는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100번 말하는 사랑해보다 더 강력하냐면 남자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감정이지만 든든하다, 마음이 놓인다는 말은 그의 능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남자에게 최고의 칭찬은 잘생겼다가 아니라 너 진짜 능력 있다. 너 없으면 안 될 뻔했다 는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컴퓨터가 고장났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 굳이 그 남자에게 오빠, 이것 좀 봐줄 수 있어? 하고 틈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해결했을 때 저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대박.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머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오빠 손 닿으니까 바로 되네. 진짜 든든하다. 그 순간 그 남자의 어깨가 귀에 걸리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쿨한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봤지?
나 이런 남자야. 내가 널 지켰어 하면서 도파민이 폭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 여자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여자는 내가 지켜줘야겠구나. 이게 바로 남자를 여러분에게 중독시키는 과정입니다. 꼭 물리적인 도움일 필요도 없어요. 고민 상담을 할 때도 유용합니다. 그가 뭔가 조언을 해줄 때, 아, 나는 그렇게는 생각 못 했는데. 오빠 말 듣고 나니까 정리가 확 돼. 역시 오빠네. 세상에나 이 말 한마디면 게임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빈 듯한 말투는 안 돼요. 눈을 맞추고 글자 속에선 이모티콘으로라도 정말 고맙다는 듯이 말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한 척을 하거나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왕이 기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같아요. 너 참 쓸모있는 기사구나. 내 곁에 있을 자격을 주마. 이런 마인드로 그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기사는 여왕의 칭찬을 먹고 자라는 법이니까요. 이제 기를 살려주는 것과 쉬운 여자가 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에게 넌 정말 멋진 남자야 라고 말해주는 건 좋지만 그래서 난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거야 라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게 바로 이 거절의 기술입니다. 특히 남자가 당일 약속 시간 다 되어서 뜬금없이 연락 왔을 때 아주 강력합니다. 상황, 오후 5시쯤 남자가 톡을 보냅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해? 밥이나 먹을까? 마음속으로는 어머, 웬일이야? 당연히 되지. 하고 싶겠지만, 잠깐, 멈추세요. 이때 여러분이 보내야 할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네. 다음에 보자. 이 짧은 한 문장이 왜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나는 인기 있는 여자다. 를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선약이라는 말은 경쟁 심리를 발동시킵니다. 남자의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안 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든 저 여자를 만나고 말겠어 라는 오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주체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부속품이 아니야. 만약 한번 거절했다고 떨어져 나갈 남자라면 애초에 그 정도 마음밖에 없던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였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남자라면 거절당했을 때 그럼 내일은 어때? 하고 다시 제안을 해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명품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거절하세요. 말투만 부드럽게 진짜 가고 싶은데 오늘 친구랑 약속을 미리 해놔서 아쉽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거절당했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거절은 남자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는 교통 정리입니다. 이제 슬슬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남자가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갔을 때죠. 이때 수많은 커플이 전쟁을 치르는 시간이에요. 상황, 금요일 저녁, 남자가 말합니다. 나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좀 늦을 수도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는 사이렌이 울리죠. 불안하고 초조해서 손이 근질거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문자를 보내나요? 누구랑 가는데? 여자 있어. 10시 전에는 들어와. 도착하면 인증샷 보내. 아이고, 세상에나. 제발 멈추세요.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술자리에 갔는데 여친한테서 저런 카톡이 계속 오면 그건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자발찌입니다. 숨이 턱 막혀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반발심만 생깁니다. 이때 진짜 고수, 진짜 여왕들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짧은 그러나 남자의 등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 문자를 보냅니다. 오케이, 알겠어. 재밌게 놀다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 문자를 보낸 후 그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고 연락할 때까지 절대로 단 한 통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연락 안 하면 딴짓하면 어떡해요? 하고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 침묵이 왜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지 그 심리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건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남자는 잔소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얜 걸 재밌게 놀아 하고 흔쾌히 보내줍니다. 남자는 멍해지고 당황합니다. 둘째, 압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 메시지의 속뜻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나 자신을 믿으니까. 내가 딴짓을 하면 손해보는 건 너지, 내가 아니야. 셋째, 자유가 주는 역설적인 구속입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심리인데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하라고 멍석 깔아주면 하기 싫어지는 이상한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뚝 끊고 너 알아서 놀아라고 놔두면 처음엔 신나겠지만 2시간, 3시간이 지나갈수록 남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설마 자나? 클럽 갔나? 결국 못 참고 남자가 먼저 톡을 보냅니다. 나 이제 자리 옮겨. 자, 뭐해? 보고 싶다. 보셨죠? 이게 바로 놓아줌으로써 잡는 법입니다. 목줄을 꽉 쥐고 당기면 개는 도망가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목줄을 놓고 가든지 말든지 하고 뒤돌아서면 개는 주인을 졸졸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즐기셔야 합니다. 쿨한 척하면서 울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불안감이 텔레파시로 다 전달됩니다. 진짜로 잊어버리세요. 마스크팩 붙이고 꿀잠을 자든 드라마를 몰아보든 여러분이 진짜로 신경 끄고 행복해할 때 그 에너지가 남자에게 전달되어서 그를 더 안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자가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어 하면 그때도 쿨하게 오, 살아있네. 재밌었어. 해장 잘해 하고 웃어 넘기세요. 어제 연락도 안 하고 죽을래 하면서 뒤늦게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그럼 남자는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진짜 그릇이 크구나.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여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서 기가 시간을 당기고 알아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언니들. 남자는 새와 같습니다. 손바닥에 꽉 쥐려고 하면 질식해서 죽거나 도망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고 있으면 그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쉬다가 날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은 집착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 자신감 챙기셨나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볼까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죠. 남자가 갑자기 우리 헤어져 라고 통보하거나 며칠째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언니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고 손발이 떨리죠. 머릿속은 에?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불킥을 100번 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를 합니다. 바로 폭풍 문자를 보내는 거죠.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안 돼. 이유라도 말해줘. 제발 만나서 얘기해. 너 진짜 쓰레기다. 어떻게 연락을 끊어? 새벽 2시에 술 마시고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가. 아이고, 제발요. 제발 멈추세요. 제가 남자로서 뼈 때리는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문자, 모든 눈물, 모든 매달림은 그 남자에게는 안도감을 줍니다. 휴. 역시 얘는 나를 못 잊는구나. 내가 찾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만날 수 있겠네. 여러분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남자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남자는 여러분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부담스럽고 매력 없게 느껴지거든요. 이때 남자의 뒤통수를 가장 세게 후려치고 평생 그 남자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물음표를 남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저한 침묵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일십을 당했든 이별 통보를 받았든 그냥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의 세상에서 로그아웃 해버리는 겁니다. 이 침묵이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는지 남자의 심리 변화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어라, 왜 조용하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자는 예상 시나리오를 짭니다. 여자가 울고불고 매달리겠지. 그런데 여자가 딱 한마디 알겠어 라고 하거나 아예 답장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처음엔 다행이다, 깔끔하네 하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2단계, 진짜 끝인가? 나를 안 좋아했나? 일주일, 2주일이 지납니다. 보통 이쯤 되면 여자가 잘 지내? 하고 톡이 와야 하는데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이때부터 남자는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지? 얘는 나랑 헤어졌는데 안 슬픈가? 나를 별로 안 사랑했나? 나만 진심이었나? 자기가 차인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지내니까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된 기분이 드는 거죠. 3단계, 미치겠네. 궁금해 죽겠다. 한 달쯤 지나면 상상력의 지옥이 펼쳐집니다. 침묵은 빈 공간입니다. 인간은 그 빈 공간을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채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혹시 딴 남자 생겼나? 벌써 나를 잊었나? 내가 그때 너무 심했나?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남자는 혼자 소설을 쓰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그리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침묵이다. 여러분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건 아직 그 사람에게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침묵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여러분이란 존재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어. 그래, 그럼 내 목소리, 내 글씨, 내 감정, 내 소식, 단 하나도 당신은 누릴 자격이 없어. 이런 싸늘하고도 고귀한 태도. 이게 바로 여왕의 이별법입니다. 많은 언니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오빠가 영영철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천만에요. 장담하는데 매달린 여자는 금방 잊혀지지만 쿨하게 침묵하고 사라진 여자는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못 이겨서 술 취한 밤에 안녕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에게도 지옥 같을 겁니다. 하지만 언니들, 그 아픔을 꾹 참으셔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 남자에게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쓰세요.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더 예뻐지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 단단해지고 빛날 때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 헤매게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나 비싸요 하고 떠들던가요? 그냥 빛날 뿐이죠. 여러분의 침묵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여자인지 보여주는 가장 우아한 증명서입니다. 이 기술은 사실 기술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그놈의 썸인지 어장관리인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관계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언니들이라면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난 지 꽤 됐는데 사귀자는 말은 없고 연인처럼 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을 빼는 남자. 우린 무슨 사이야? 라고 물으면 지금 이대로도 좋잖아 라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 남자. 진짜 헐소리가 절로 나오죠. 이런 남자 붙잡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확인받으려다가는 여러분 자존감만 너덜너덜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여왕의 최후 통첩입니다. 화내거나 울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차분하고 깊이 있게 내 가치를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오빠를 인간적으로 참 좋아해. 하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관계와 확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지만 뼈 있게. 나는 헷갈리는 관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나는 명확하고 진지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거든.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이 메시지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아세요? 첫째, 이건 관계의 주도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애매한 관계에서 칼자루는 보통 확신을 안 주는 쪽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남자의 처분만 기다리는 을이었죠.
하지만 이 문자를 보내는 순간 칼자루는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내가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는 떠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둘째, 남자의 상실 공포를 자극합니다. 남자들은 이기적이라서 잡은 물고기는 계속 거기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갑자기 나 갈게 라며 짐을 싸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난 여기서 썩기엔 너무 아까운 물고기야 라면서요. 이때 남자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진짜가 버리나? 이런 여자를 놓치면 내가 손해인데 그제야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계를 정립하려고 듭니다. 셋째, 높은 자존감의 증명입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는 말이 있죠. 애매한 남자를 계속 받아주는 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대접만 받아도 되는 여자야 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여자는 빛이 납니다. 남자는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자존감이 높은 여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고 존경심을 갖습니다. 물론 이 문자를 보내면 그 남자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하고요. 하지만 언니들, 제발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만 낭비하게 할 똥차가 알아서 제 발로 나가준 거잖아요. 검은 살은 떨어져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진짜 여러분을 여왕처럼 모실 제대로 된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소중해. 그러니까 헷갈리게 할 거면 꺼져. 이 마인드가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 언니들. 여기까지 정말 오래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이 단 하나 정말 뼛속 깊이 새겨가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여자의 힘, 그 넘볼 수 없는 품격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은 여러분이 과감하게 만들어내는 그 침묵의 공간과 여백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서점에 갔는데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펼쳐져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1분 만에 훑어보고 이런 내용이네 하고 툭 던지고 가는 얇은 잡지 같은 책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주 고급스러운 양장본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책을 탁 하고 덮을 줄 아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독자가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미치고 그 책을 소장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테니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그 모든 짧은 문자들, 그 침묵들은 바로 그 책을 덮는 예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그 남자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을 쫓아가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대박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말 한마디를 보석처럼 아끼고 자신의 시간을 금처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해야 할 때 온 우주가 그리고 그 남자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말고 지금부터요. 불안해서 떨리는 손끝을 멈추고 단단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흔들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우아하게 서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들, 가슴은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되 머리는 언제나 차갑고 평온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오빠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